최근 10++29 표준위원회 모임에서 채택한 다음 제안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보게 되면 Non-Deterministic Point of Prominenc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. Prominence는 어떤 출처, 기원이 되는, 시작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포인터 타입 t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포인터 변수예요. 그럴 때 이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순간에 사용한 객체가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P에 대한 prominence는 이 객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. 이 소리가 뭐냐면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포인터에 대한 변수를 관리할 때 변수 이름하고 t라고 할게요. t라는 객체를 이렇게 1대1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 여기 있는 t가 소멸이 되어지면 곧바로 그 t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p라는 변수를 invalid 상태로 이제 판별을 하게 되고 컴파일러가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리고 이 상태가 되어지면 이후에 p를 사용하는 어떤 문장이 등장하게 되면 undefined behavior로 이제 분류를 해서 컴파일러가 모든 기능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. 문제는 뭐냐면 컴파일러가 undefined behavior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모든 연산을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근데 처음에는 이런 모델이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다가 멀티코어 기반으로 이제 바뀌고, 그다음 C++에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 중에 컨커런시 기반의 어토믹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 그 컨커런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. 멀티 스레드 레벨에서의 그 컨테이너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일부 요소가 undefined behavior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.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. 그래서 컴파일러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코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컴파일러가 조작을 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면 기존에 어떠한 변수하고 타입을 1대1 관계를 형성했는데 1대1 관계가 아니라 목록화된 형태로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. 이 안에 이제 t도 있을 거고요. t2도 있고 여러 개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가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 프라미넌스 중에 프라미넌스죠. 프라미넌스 중에 어떤 하나가 정상적이면 그거를 가져다가 이 P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프라미넌스를 디터미스틱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.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undefined behavior가 수시로 발생하던 문제에서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제안문서에 실제 관련된 내용을 좀 찾다 보게 되면 제안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최근에 들어온 제안문서가 보면 지금 보고 있는 문서가 이 문서거든요. 그리고 이 문서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가 이제 Lifetime and Jam이라는 문서인데 이 부분도 곧바로 영향관계에 있어요. 두 개 거의 동일합니다. 내용이.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어토믹 레벨에서의 관련된 인밸리드 포인터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. 포인터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식인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. 거의 동일하고요.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제안 문서도 같은 동일선상에 있고요. 그 다음에 포인터 태그도 또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안 문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내용을 보게 되면 DR로 체크가 되어져 있어요. 모든 스펙 문서 전체에 다 수정을 한다는 소리입니다.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컴파일러 스펙 문서에 다 적용해야 되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.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. 뭐냐면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포인터 변수예요. 포인터 변수인데 기존은 그 포인터 변수가 특정한 프라미넌스하고 딱 1대1 관계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교정을 해버린 거예요.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고 그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하나의 유일한 프라미넌스를 연동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제안문서 내용은 뭐냐면 어떤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가 있을 때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목록하자는 겁니다. 포인터 A, 포인터 B, 포인터 C에서 대상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. 실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그 객체 자체는 하나일 겁니다.
때때로는 이제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. 좀 더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개를 이렇게 값으로 갖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필요한 시점에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상적이면 defined behavior를 갖고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쓴다는 소리입니다. 즉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. 요거를 이제 스펙 문서, 여기 제한 문서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 여러 개의 목록 중에 정상적인 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정상적으로 본다. 그래서 그거를 뭐 천사적인 미결정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. 또 그리고 이제 반대 개념이 이제 악마적인 미결정법이라고 해서 이제 포인트 A, B, C가 있어요. A, B, C가 있는데 모두 다 정상적이지 않으면 하나라도 비정상적인 게 있으면 undefined behavior로 보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사적인 미결정법을 도입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개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정상적인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가져다 쓰자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이제 보면 정수형에서 포인터로 바꿀 때 이제 그런 천사적인 미결정법이 사용이 되나 봐요.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타입이 있습니다. 포인터 타입이 있는데 이 녀석을 이제 정수형으로 바꾸잖아요. 주로 이제 제한 문서에 따르면 unint ptreal 언더바 t라는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리인터프리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포인터를 바꾸게 되잖아요.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정수형에서 포인터로 바꾸는 그때 이제 조건이 있어요. 만약에 기존에 포인터였는데 그 포인터를 이제 정수형으로 바꾼 겁니다. 일단 조건이 이런 경우에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리게 될 텐데 돌리는 과정에서 그 일단 결정하고 기존의 이 값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 정상적인 형태의 값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돌리는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. 그 값이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이 가리키고 있는 프라미넌스가 있을 거예요. 그 프라미넌스 목록을 쭉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상태이면 이제 돌리는 거를 원래 포인트 돌리는 거를 정상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른 제한 문서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. 실은 이제 어떤 포인터가 있을 때 그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프라미넌스가 있을 겁니다. 기존 관점으로 말하게 되면 그 정수형으로 가게 되면 기존 그 제한 문서상 기존의 그 컴파일러 레벨에서는 포인터 변수가 정수형이 되게 되면 이 프라미넌스를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. 기존 그 스펙 구현상에서는 그리고 정수형에서 다시 원래 포인터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새로운 프라미넌스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의미한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해왔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정수형에서 포인터를 돌릴 때 그 포인터가 가지고 그 포인터 값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있어서 그 집합들 중 하나가 문제가 없으면 포인터 변환을 문제 없도록 본다.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비트캐스트라든지 멤 카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. 이제 이 소스로부터 온 값을 복사 그 메모리 카피를 하게 돼요. 그러면 이 메모리 카피한 타입에 대해서 리턴할 때 정상적으로 보게 되는 시점은 그 값이 리턴할 때 이제 보겠죠. 리턴할 때 그 값이 의미하는 그 값이 그 비트상에 의미하는 그 값이 여러 개의 가능한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상적으로 undefined behavior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변환으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변하는 과정에서 여기 집합이 있는데 집합들 중에 어떤 거는 이제 UB가 있는 게 있을 거고 undefined behavior가 있을 거고 하나가 이제 UB가 아닌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쓴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. 그 다음에 이 F스캔 같은 경우도 역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로 나와요. 이 F스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떤 포인터를 일단 문자로 만듭니다. 포인터가 있으면 얘를 이제 문자로 바꿔요. 그래서 이제 문자에서 다시 포인터로 바꾸거든요. 이제 비슷합니다. 이럴 때 역시 그 문자에서 가져온 그 값이 있고 그 값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
목록이 있어서 그 값들이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UB가 아닌 게 있으면 정상적인 변환으로 본다는 겁니다. 컴파일러는 정상적인 가능한 값들 중에 하나가 UB 상태가 아니면 컴파일러는 들어와서 UB로 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. 정상적인 코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이제 흥미로운 예제가 이제 이런 예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예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일단 P가 우리는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. 이 부분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그 집합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코딩 같아요. 첫 번째 보면 이 스코프 안에서 x라는 변수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 p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여기 있는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x가 일단 후보가 됩니다. 여기 있는 x 객체가. 근데 소멸을 했거든요. 여기 또 들어옵니다.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는 또 y가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만약에 이 p를 사용하는 시점에 여기 있는 x하고 y를 본다는 겁니다. x를 사용했을 때 p를 x라고 봤을 때 ub야 또는 y를 봤을 때 ub야 이걸 본다는 거예요. 각각을.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있을 때 만약에 z라는 값이 밖에 있다고 합시다. 이렇게 되면 다 ub인데 이 녀석은 문제가 없는 녀석이네. 프라비넌스가 문제가 없네. 그러면 이 p를 어떻게 보냐면 정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. 이 코딩 같은 경우는 실은 스택에 쌓이는 x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y가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이 p가 계속 뭘 가리키고 있냐면 여기 왔을 때 y를 가리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p가 여기 y가 등장하는 순간 그 다음에 또 여기에만 z가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용하는 시점에 문제가 없는 프라미넌스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보고 모두 다 이제 유비 상태인 상태가 되면 컴파일러가 정권을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undefined behavior로 처리를 한다는 소리예요.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P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반복문에서 P하고 같으냐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. 당연히 같겠죠. 그렇죠? 일반적으로. 근데 컴파일러가 여기 딱 딜리트를 딱 지나는 순간 컴파일러가 뭘 알게 되냐면 앞으로 P를 사용하게 되면 UB야. 그리고 UB가 발생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.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. 기본 철학이. 그래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서는 어쨌든 true가 나왔을 거예요. 근데 UB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. 기존 스펙 문서에 따르면.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가 compare and swap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엔진이 있습니다. 내부적으로. 근데 그 엔진들이 다 이 상태가 돼요. 그래서 컴파일러가 정상적인 항상 여기서는 true인데 여기서는 true라고 보장을 못합니다. 왜냐하면 컴파일러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도록 해놨으니까. 그런데 이 제한 문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복적으로 어떤 평가하는 구문이 있어요.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값을 가져야 된다. 인밸리드한 값을 갖더라도 계속 일관성 있는 값을 가져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컴파일러가 undefined behavior 상태가 되더라도 실은 이제 스펙 문서에서는 어떤 인밸리드한 포인터에 대해서 딜 에퍼런스에 대해서만 undefined behavior로 분류를 하고 있고 최근 스펙 문서에서 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최근 스펙 기준으로는 undefined behavior가 아닙니다. 실은. 근데 기존에 이게 undefined behavior로 분류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다른 엔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이었거든요. 근데 이 제한 문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어떤 그 활문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비교가 있을 때 그 값은 항상 일관된 값을 가져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서 이제 컴파일러 레벨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UB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는 포인터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결국은 기존에 그 인밸리드한 포인터를 사용하는 모든 연산에 대해서 undefined behavior로 분리했던 그 항목이
실은 굉장히 넓게 그 명시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.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undefined behavior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하게 undefined behavior를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중심에 지금처럼 그 어떠한 포인트하고 프라미넌스를 하나를 1대1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집합으로 보고 그 중에 하나가 undefined behavior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제한 문서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.